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오늘 여론조사는 짧게 세 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오늘 발표된 거 긍정 35.5, 부정 61.8. 어쩌려고 저럴까? 네, 축하합니다. 성렬아, 넌 탄핵이야 그냥. 이게 자랑스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이 탄핵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지지율이 지금. 1년 5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럴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늘 또 순방 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이든이 준 선글라스가 많이 모양이 이상해졌다. 이게 예. 그 유명한 아침 먹고 땡이라는. 그러네. 요즘 최신 유행 아이템이라고.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 또 떨어졌고요. 부정평가 또 올라갔고요.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뭐예요? 선거 족족이 지거나 하면서 분위기상 결국 민주당이 자신감 가지면 우리 탄핵할래? 국민의힘 따를 사람 따르라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근혜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잖아 지금. 바로 직전 네. 상황이죠. 오늘 35.3이고 박근혜 지지율 탄핵 직전에 가장 결집했던 게 35였잖아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민주당 46, 국민의힘 35.3. 이것도 두 자릿수 벌어졌잖아요. 두 자릿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들 대통령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걸 알고 봐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침묵을 하지 왜 그렇게까지 비아냥될 건 뭡니까? 보통 그 예전에 김영삼 그 단식할 때나 김대중 단식할 때 그 국무총리들 방문해가지고 그래도 사람 건강이 우선인데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다들. 야, 속보, 법원, 권태선, 박문진 이사 후임 임명 효력 정지. 와. 와, 그러면 10명에서 다시 9명으로 다시 들어가는 9명 거야. 되는 거네요. 야, 진짜 사법부 최강욱은 판결하고 좀 다르지. 그래도 사법부가 100% 장악되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정당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민주당이 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리얼미터 기준은. 정당 지지율 추이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게 총선 여론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래프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대치가 조금 있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결국은 벌어지는 거죠. 윤석열이 이제 이번에 또 해외 나갔는데 그 전에 해외 나갔다 와서 별 무리를 안 익히니까 급상승해갖고 한 1% 올라요. 그러면서 유지하는 거야, 저게. 예. 자, 정당 지지도. 어쨌든 민주당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저 파란색을 보실 게 아니고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민주당은 올랐고 국민의힘은 내려갔고요. 지난주 대비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10.7% 격차.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줄고 있다고. 근데 당원 숫자가 줄는데 내용을 봤더니 수도권이 줄어들고 강성 당원인 TK만 올라가더라. 그러면 사실 선거에서 어차피 TK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가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수도권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저 지역별로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 의석에 반이 들어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한번 보면 서울은 47.9 대 32.2예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금 차이가 14% 이상, 15% 차이 나잖아요. 서울이. 그리고 경기도는 47.8 대 32.5.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저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뒤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현실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TK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똥꼬만 말고 있는 거지. 예. 아유. 그러면 리얼미터는 그냥 색깔이 진보 보수 없다고 쳐. 리얼미터는 진보 보수 욕을 같이 먹거든. 이게 중립지대 있다고 쳐. 보수 성향 RN서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2%포인트 앞섭니다. 똑같잖아요. 다만 리얼미터는 15% 앞서는 거고. 대략. 지금 RN서치 같은 경우는 국민이 12%포인트 앞서는데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3.4.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재명 대표 조롱하는 건 저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가능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더 오르고 국민의힘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말을 못하지. 자기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욕함으로써 저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RS서치는 내가 아마 수년 동안 제일 많이 욕했던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예요. 설문이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CBS에서 RN서치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래픽으로 그려서 나오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일대기를 봐요. 네. 요거 민주당이 앞서거나 윤석열 지지율이 불리하면 그래프를 안 만드는 스킬. 그래서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하면은 내가 공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윤석열 지지율이 보수 성향 여론조사니까 37%좀 나오는 건데요. 얘네들 기사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윤석열이 40%를 못 채우는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기사 내용에. 그 간격 글과 글 사이에. 예. 그걸 뭐라고 했더라? 내가 머리가 똑똑한 네. 사람이잖아. 자간? 다 읽혀 그게. 네, 40%가 네, 못 되는 게. 네. 그런 거 있죠. 뭐 몇 행간? 주째 4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 말이 뭐예요?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뜻이잖아. 맞아. 뭔 회복이야. 그 행간에 예. 행간에 그 그렇지. 읽힌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그렇게 쓰지 않지. 우리 같은 네. 사람은 이렇게 쓰지. 20%대 진입하나? 야 이거 여론조사 꽃 오늘 나온 거예요. 저건 이제 자동응답 기준으로는 53.4 대 35.0. 이거는 거의 20% 가까이 나는데요. 그렇죠. ARS가 또 답변하기가 다 편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높게 나옵니다. 총선 여론조사는 ARS가 훨씬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말씀드렸죠. 요거는 위에 있는 것, 전화 면접, 아래에 있는 것, 자동응답인데 각각 읽어드리면 45.1 대 30.9, 53.4 대 3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실에 찍힌 사람은 무조건 압수수색 당하더라 하는 이런 공포심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분위기에서는 ARS처럼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느끼는 그런 그 조사에 더 많이 응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갤럽이나 NBS 같은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5에서 10% 정도의 민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ARS 밑에 부분에 있는 거는 부당하다가 60.2, 정당하다가 35.7인데 상담원이 물어보면 저렇게 안 나오잖아요. 부당하다 47.3, 정당하다 41.3 이렇게 숨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선거로 연결되지 않는다. 투표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은 역대급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70%쯤 채우면 민주당 무조건 이깁니다. 60% 밑에 가면 우리 위험해요. 어쨌든 저렇게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매우 부당하다가 훨씬 네. 높죠. 다음에 2차 개각, 이게 개각이야? 적절성을 물어봤어요. 적절하지 않다 59.4, 적절하다 31.2, 모르겠다도 있습니다. 모르겠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보면 안 될까요? 김유신 내각? 근데 김유신이 그렇게 부정적인 인물은 아니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이지만 나는 김유신이 삼국통일이라는 걸 가장 불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왜 그런 줄 알아? 고구려가 갖고 있던 땅이요. 중국 본토의 한 절반쯤 됐어요. 예. 그쪽 땅만. 예. 근데 당나라를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삼국통일을 하니까 고구려 땅은 다 뺏긴 거 아니야. 백제 신라 땅만 갖고 삼국통일이 됩니까? 그냥 김유신 싫어해. 여기서 인정할게. 근데 이제 김유신을 이렇게 뭐 역사적 그 위인으로 만든 것도 박정희 때문이잖아요. 박정희가 자기 쿠데타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경상도에서 어떤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경상도는 박정희 이렇게 해가지고 김유신을 위인처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도 있어요. 당연히 MBC 압도적이죠. MBC 뉴스가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너를 별 5개로 하면 MBC가 지금 별 4개 반.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그 자막을 봤습니다. 붕짜자 붕짜. 그걸 MBC가 넣었죠. 그 네. MBC가 자막을 달았더라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래도 JTBC가 좀 한 예. 4.0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JTBC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기자들이 분노하거든요. 근데 JTBC에는 제3노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 저 손석희의 유산이 좀 남아있는 방송사예요.
그리고 원래 가장 기회주의적인 게 SBS. 중요한 뉴스 보도 안 하다가 대세에 떠밀려서 보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KBS는 그냥 동네 바보고 형이고요. 그렇게 처음 맞아도 정권에 대항을 못하네. 왜? 삼노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인 거지.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YTN YTN 쟤들도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안 돼. 거기 또 노조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채널A, TV조선 이런 데는 언론사 사실을 보기 어렵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론조사였습니다.